최상천의 사람나라 반역 8, 반역 3단계. 조국 소중공, 작은 중공, 새끼 중공 작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해결 불가의, 저 정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두 가지를 저질러 놨어요. 킹클랩 쿠데타와 노회찬. 이거 어떻게 회피하느냐? 그래서 이 일에 조국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우리 이 난동을 부리는 걸 봤죠. 그죠? 그러니까 정권이 실은 그 아킬레스건이 걸린 그 두 가지 문제를 절대 입 밖에 못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조국 머리에서 나온 게 중국식 독재 국가로 가는 겁니다. 중국에서야 무슨 소리 해요? 그 뭐 쥐도 새도 모르고 나를 작살 내쁜데. 이 보름달입니다. 달나라가 멀리서 보기는 아주 빛나고, 그죠?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끌고 간 나라가 입으로는 어마어마한 행복한 나라, 멋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 누구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달나라 모습인데, 실제로 여기에 그들이 실제로 끌고 가는 나라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름달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달나라 2년 망국과 조국. 제가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반 딱 넘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망국이 목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재인 정권은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김경수가 구속됐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제일 큰 충격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니까 3대 세습에 차질이 오는 거예요. 정권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하거든. 그래서 정권을 안 주기 위해 가지고 정적 제거를 열심히 했죠. 이재명까지 이제 아웃 직전까지 왔죠. 근데 드루킹 태풍이 불었다. 김경수는 실형을 받고 법정에 구속돼 버렸다. 3대 세습이 최대 도전자라고 할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인 이재명인데, 이 이재명이도 무죄를 받아봤어요. 5월 16일 날 판결이 나는데 2달 전에 이재명 만세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거기서 이재명 무죄 가능성이 99%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죽이기를 한결 더 뭡니까? 막
거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판사가 하나 맡아가지고 벌금 300만 원 때렸죠. 이건요, 안 봐도 뻔하죠.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 나섰냐? 조국이 나섭니다. 조국이가 나서게 된 핵심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노회찬의 죽음을 뭐로? 자살로 성공적으로 위장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래 되면서 이제는 칼자루를 누가 쥐게 됐어요? 조국이 칼자루를 쥐게 된 겁니다. 그래 되면서 이제 조국이 사실상 수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를 이제 태자가 김경수에서 조국을 바뀐다. 이 조국의 국정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 죽창가입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일본에서 그 세 가지 수출 제한을 하니까, 세 가지 품목 수출 제한을 하니까 그때 이제 한일전을 부추기면서 죽창가라는 걸 SNS에 올리죠. 이 죽창가가 뭐냐 하면요, 이게요 일종의 선동입니다. 일종의 정치 선동인데 이게 말하자면 한일전을 부추기는 선동입니다. 네? 한일전을 부추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 되고, 그죠? 매국노 되고, 그래 되기 쉽죠. 그 다음에 소중공 수령나라 작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이 들어서면서요,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노통교가 정치종교라는 얘기는 했었죠. 정치종교, 대표적으로 정치종교 세 개 있다고 했죠. 북의 수령교, 남의 박통교, 노통교, 박정희 대통령교, 그 다음에 누구? 노무현 대통령교.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숭배하고 신격화하고 그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종교 전쟁을 해나가는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항용 수법이 뭐냐 하면요, 기독교가 그렇죠, 그죠? 모든 것을 선악으로 딱 나눕니다.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선악, 또 이제 경우에 따른 적과 우리, 흑백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겠습니까? 선이고 저는 악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를 악마로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마녀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 종교들의, 일반 종교나 정치 종교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방식이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낙인을 찍고 공격을 하는 거,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한 짓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딱 그 세계 품목 수출 제한할 때 그걸 딱 기회로 삼아가지고 한일전을 부추깁니다. 한일전을 부추겨가지고 한일 간의 전쟁으로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선봉에 섰던 게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그래서 죽창가를 불렀죠. 이래 되면 90%가 한국 편이겠죠, 그죠? 일본 편 감히 설사 한국이 사실은 한국이 잘못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내놓고 말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뭐로 몰아갔냐? 토착 왜구로 일본 놈 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딱 벌려놔놓으면 저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유리해놔놓고는 유리한 가운데 이제 적이 딱 생기면요, 그 적을 말하자면 광신도들, 정치 종교는 광신도가 있죠, 그죠? 노빠, 문빠, 대깨문, 이 사람들이 광신도들이죠.
저쪽은 박사모. 그렇죠, 그죠?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한국식 종교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당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근데 3년 동안 당하니까 이재명이 언제부터 이재명이 버티다가 굴종하기 시작하냐면요, 양정철이 만나고부터 이재명이가 완전히 굴종합니다. 문바 집단한테 더 못 버티고, 그러고는 실제로 거의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항복해가지고 누구 편이다? 문재인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끝없이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나중에 우리 꼼꼼하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얘기 충분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겠지만은, 이재명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물귀신 작전에 끌려 들어가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역사에서 휩쓸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단히 걱정스러운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대깨문 인민재판, 종교재판 한 게요. 성창호, 김경수한테 징역 2년 매긴 사람, 판사. 그 사람은 이제 또 인민재판을 했죠, 그죠? 근데 아마도 성창호는 앞으로 정도를 거는 권력의 무시무시한 공격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면서 정도를 걸은 법관으로 재판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그죠? 윤석열이 가지고 반문반조 악마몰이를 합니다. 윤석열을 막. 대대적인 집회를 했죠. 동원 집회를 했죠. 이런 악마몰이 광신도 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돌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하다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한 나라를 완전히 종교전쟁으로 몰고 가죠, 그죠? 토착 왜구 박멸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는 킹크랩이나 노회찬 문제를 절대로 이제 안 불거져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주도로 소중공, 중국식 공산독재국가, 나아가서는 수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핵심이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가 뭔지 그 마각을 이미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공수처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성립도 안 됐지만 이미 마각을 많이 드러냈어요. 공수처 만들면 이 사람들이 어떨 거다 하는 게 빨리 보여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조국 가족이, 그죠? 뭡니까? 법무장관 되고 난 다음에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온갖 특권과 반칙을 다 동원하잖아. 이들이 누린 특권과 반칙을 보면요,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 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특권과 반칙을 말하자면 제도화할 수 있는 게 뭐다? 공수처다 이 얘기입니다. 저급편에.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예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언론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관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될 만한 것만 저거한테 유리한 건 보도하고 불리한 건 보도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랬어요. 그 판단 누가 해요? 또 지금은 오보했지만 나중에는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오보를 그 판단하고 하는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가 권력이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산독재 국가예요. 그게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 다음에 아예 수사부서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사전에 그러니까 수사하기 전에 뭐 그래도 수사 계획까지겠죠, 그죠? 법무장관한테 보고하라. 는 걸 제도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건 뭡니까? 수사 기획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 그거는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획할 것 같으면 그건 누구 지시받고 할까? 청와대 대통령 지시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호수가 그 차관이 맨날 청와대 불려가가지고 그 오다 받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수처입니다, 바로. 얘들이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국회의원에게 나서가지고 조국 수사 그만해 그런 겁니다. 검찰 조국 수사 빨리 종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지금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에요. 그럼 이런 공수처가 목적이 뭐냐?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어 놔놓으면 그죠?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수사를 통제하게 되면은 판검사는 기소권까지 있으니까 꼼짝 못해요. 고위공직자 전체가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통제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완벽하게 대통령 손아귀에 장악이 됩니다. 판검사만이 아니고 모든 고위공직자가. 그래서 공수처가 도입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한다. 대한민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대신에 뭐를 가져야 되냐? 위에서 아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사회 말하자면 일반 공무원들이 그죠?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필수일 뿐만 아니라 활성화해야 돼요. 그래서 엉터리 짓을 못 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 가지고 검찰에 가지도 않고 저거 끝내버린 거예요. 버닝썬 사건의 대표적입니다. 이거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이건요, 경제 기업이나 업소들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찰은요, 막 전국적으로 다 유착할 거예요, 이래 되면.
동네 유지라고 생긴 사람들은요, 경찰이 다 줄대고, 뒷돈 대주고. 우리 그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늘 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꼭 뭐 가지고 다녔습니까? 운전면허증 뒤에,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 넣어 다녔잖아요. 아닙니까? 걸리면 다 주려고. 근데 이게요, 전국화 한다니까. 이런 게. 그래서, 경찰이, 한편은 정권에 대해서는 충경 경찰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는 부패 경찰이 돼버립니다. 이래 되면 나라 기관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사기인데요. 이게 왜 그래 했냐. 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정당이 합작으로 정의당을 한테 의석을 공짜로 막 주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공수처에 있어가지고 저 멋대로 할 수 있죠. 그죠? 경찰이 공안이 되죠. 의회도 저 마음대로 되죠. 삼권을 누가 다 쥐어요? 제가 다 쥐는 겁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조국이 앞장섰던 소중국 수령나라 작전은 노통교와 문파 정권의 생존 전략이다. 안보 전략이다. 자기 집단 안보 전략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게 전혀 아니고 주권자를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윤석열의 그 꿋꿋함, 주권자의 거리 파워, 그 다음 미국의 압박, 이거에 의해서 조국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제일 큰 거는 조국이 저지른 온갖 그 잡짓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조국이 아웃이 됐는데, 그럼 문제는 공수처가 어떻게 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공수처는 어디로 갈까? 내가 볼 때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 한국의 판검사들이요, 사법 권력이 대통령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 사람들한테는, 문재인한테는 이제는 드루킹이 없어요. 저 사람들의 능력 가지고는 공수처를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